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아마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요, 요즘 밤에 잠을 못 자고 뉴욕 증시 흐름을 보실 것 같아요. 왜냐, 뉴욕 증시의 상승과 하락이 요즘 따라 우리 증시 오전장의 그 희비를 만드는, 엇갈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뉴욕 증시의 급락이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또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밤에 이제 나스닥부터 이제 뉴욕 증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서학개미로 사는 테슬라라던가 그를 포함한 기술주들도 네. 대거 급락을 했는데 앞서 저희 최현덕 매니저라고 네. 저희 엠뱅골드 매니저님께서 15년 동안 내가 이 업계에 있었는데 네네. 올해처럼 힘든 한 해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대표님은 올 한 해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특히 연말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렵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네. IMF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뭐 조금 낫다라고 뭐 위안을 삼으면서 올 한 해를 좀 지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작용 때문에 우리 좀 많이 하락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시중 내에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라는 거, 그렇게 유동성을 계속 지금 회수하기 위한 중앙은행들의 노력이 시장을 계속 좀 억누르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뭐 상황은 아마 내년 초까지도 아마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기준금리 관련된 얘기가 계속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내년 초까지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제 내년도에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갔는데 경기가 얼마만큼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는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 초까지는 초부터 아마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게 아마 본격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렇게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들이 많이 위축이 될 겁니다. 위축이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나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뭐 올해 내내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뭐 연준에서 뭐 피봇을 한 해 만에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0월달 이후에 단기 랠리가 뭐 있기도 했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에서 강하게 뭐 이제 긴축을 하겠다라는 뭐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대에 섞인 것보다는 실물 경제에 나빠지는 게 아마 본격화된 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로 하면 이제 올해가 끝나면서 아마 1월 말서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기업들의 이제 가디언스도 같이 발표가 될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향후에 그 증시의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가운데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이 힘든 시장 안에서도 대장주사를 놓지 않았던 게 2차 전지주였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 실적으로도 드라마틱한 모양새를 네. 여기 이미 오른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웬걸? 테슬라의 주가가 좀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네. 근데 뭐 테슬라하고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하고 2차 전지하고는 물론 연관관계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테슬라가 지금 그 전기차 업계 1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렇지만 이런 걱정에 대한 거는 테슬라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이제 CEO가 최근에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뭐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문제는 이제 트위터 관련돼서 또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 잡음이 많았고요. 지금 인수한 이후에서도 맞아요. 뭐 지금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잡음이 좋은 잡음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노이즈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트위터에 관련된 나쁜 얘기가 지금 테슬라로 같이 이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머스크의 리스크로
이로 인해서 좀 더 하락세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진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은 이제 증가를 하고 테슬라도 판매량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0월 말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9%의 그 테슬라 이제 전기차의 인하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우려가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대부분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사를 보면 중국 회사가 9개고 테슬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중국에서 가격을 낮춘 거에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그 테슬라의 그 모델 3와 모델 Y 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한 7,500달러씩 지금 지급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정말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IRA 법안이 실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당 7,500달러 정도의 이제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7,500달러를 받기 위해서 올해 사는 것보다 내년도 넘기자라는 그런 이제 심리들이 많아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테슬라가 어쩔 수 없이 7,500달러를 지금 낮춰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테슬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노이즈들을 우리가 과하게 해석하는 것 그렇죠. 같다. 일단 1등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워낙 그 전기차 시장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기에 네, 그렇죠. 테슬라의 악재는 전기차 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할 거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그 전기차 수요에 있어의 불안감, 우린 특히나 코스닥에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많으니 그렇죠. 전기차가 안 팔리면 이들의 실적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많이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에 지금 국내에서 납품하는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만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삼성 SDI나 SK 온 같은 경우는 테슬라 납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SK 온이나 삼성 SDI가 실적이 잘 나오는 게 테슬라 때문에 잘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가 판매가 안 되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럼 당연한 게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라고는 보지만 삼성 SDI나 SK 온 같은 경우는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조금씩 판매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2025년도까지는 5천만 대 정도로 이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작년에 한 800만 대, 그다음에 올해 한 900만 대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1,200만 대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나 유럽 지역의 전기차의 판매가 미국 지역보다는 좀 더 양이 많고 더 많이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주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는 유럽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BMW나 폭스바겐, 그다음에 벤츠, 여러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국내 업체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 이제 독보적인 이제 전기차 1등 업체되었다라고 보면 최근에 들어서 이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의 판매를 보다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가 지금까지 그 가장 이제 장점으로 삼았었던 게 OTT를 통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이제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자동차에서 무선으로 이제 소프트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강점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완성차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마다 그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또 하나가 테슬라에서 자랑으로 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단계로 보면 2.5에서 3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계속 오토파일럿 관련돼서 사건
사고가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오토파일럿에 의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 미국도 이제 자동차 이제 안전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테슬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테슬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나머지 기업들의 뭐 전기차가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당연히 전기차 2차 전지의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관련된 소재 기업들, 그다음에 뭐 장비 기업들도 계속 뭐 내년에도 이런 이제 그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테슬라만의 이야기로 좀 보시는 게 많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우리가 이랬어요. 경쟁사의 악재는 나의 호재다. 네.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 테슬라의 수요가 감소하는 거를 그들의 상황으로 국한한다면 네. 반대로 또 전기차 시장에 우리의 기아, 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EV6를 사라라는 뭐 블룸버그의 보도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반사이 수혜까지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일단은 뭐 유럽 시장에선 반사이익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미국 시장과 이제 유럽 시장을 좀 나누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내 그 이제 아이오닉 5나 그다음에 EV6 같은 경우에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리는 지역도 있을 만큼 테슬라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IRA 법안 때문에 국내 그 완성차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8월 달에 IRA 법안이 뭐 제출이 되면서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IRA 법안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들의 미국 내에 보조금 지급이 내년부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7,500달러 정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값의 한 10% 넘는 금액을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테슬라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가 뭐 미국 시장 내에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현대나 기아차의 경쟁력이 미국 시장 내에서는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은 내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IRA 법안의 내용 문구가 수정이 되면서 관련된 뭐 미국 내에 그 생산 기지가 없는 그런 전기차에도 보조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가 뭐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거기에 상대적으로 뭐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경쟁력을 보유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IRA 법안이 어떻게 이제 수정안이 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지금 시점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대표님, 오늘처럼 시장의 여파로 혹은 테슬라의 여파로 그냥 잘 가고 있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같이 매를 맞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보유자의 관점이라면은 여기서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라고 매도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종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뭐 셀러 보면 LG엔솔, 삼성 SDI 네. 뭐 소재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은 굳이 대표님이라면 현 구간 매도 안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그 밸류 체인에 따라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LG 엔솔의 밸류 체인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슬라 관련 건도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자사주 관련된 이제 그 보호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 물량이 한 700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이 출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테슬라에 관련된 뭐 지금 판매가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관련된 좀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이제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뭐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삼성 SDI나 그다음에 SK온 관련 밸류 체인은 이렇게 뭐 급락을 했을 때는 일단 좀 지켜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빠진 게 미국 시장에서 많이 뭐 하락 때문에 빠졌다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대주주 관련된 요건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하락됐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음 주 뭐 화요일 정도에
또 큰 폭으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일부 저점 매수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대형 배터리사와 전기차 부품주 그들의 좀 투자 매력도를 비교해 보자면은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위가 있을지 대표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지 정리해 볼게요. 일단 테슬라가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니 같은 밸류체인에 있는 LG 엔솔이라던가 네. 뭐 LG 엔솔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꺾이는 것은 염두를 하시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의 관심주는요? 네, 제가 관심주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여러 종 섹터가 있긴 한데 그중에서 폐건전지 재활용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용이요? 네. 네, 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그 2차 전지 소재가 그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가 부담이 상당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겪는 가장 큰 이유도 이런 이제 배터리에 대한 소재가 상승을 하면서 신차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었었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소재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폐배터리에 있는 소재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을 때보다 만약 재활용을 하는 그런 소재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제가 다 끝난 소재들을 다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품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고품질의 그런 이제 재활용 소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완성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런 재활용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재활용 업체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성일 하이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가장 폐배터리 관련된 기술력이 가장 높은 회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회사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돼서 습식 방법으로 지금 현재 주요 그러니까 소재들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발트나 니켈, 망간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가의 그런 소재를 지금 추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소재에 대한 이제 추출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폐배터리에 나오는 이제 이제 쓰고 남는 양들이 계속 매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커지는 시장 내에서 재활용 부분은 지금보다 좀 더 부각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이나 실적 부분도 향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올 여름에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10만 원대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1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성일하이텍의 목표 주가는 13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테슬라 걱정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을 많이 걱정했던 분들 오늘의 내용 한번 잘 담아보시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